이념의 갈등 시대 인간관계. 미국에서 40년 넘게 서로 다른 정당을 위해 일하면서도 가장 부러움을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다들 베팅했잖아요. 우리 관계가 1년도 못 갈 거라고 메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아내의 허리를 살짝 껴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었지. 모두의 베팅금을 싹쓸이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1991년 부시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때였습니다. 메리는 미공화당 부시 캠프의 핵심 전략가였고 제임스는 민주당의 빌 클린턴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논평이 오가던 중 같은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 미움은 30분을 넘기지 못했죠. 제임스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서로 다른 정당 행사에서 상대 진영을 비판하고 저녁에는 같은 식탁에서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결이요. 정치는 정치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둘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하죠. 메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비웃지 않는 거예요. 제임스가 진보적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제가 보수를 신봉하는 것도 다 각자의 경험과 신념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가끔 TV 토론에서 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돌아와도 집에서는 그저 평범한 부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피자 토핑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임스의 유머러스한 설명입니다. 물론 진지한 정치 토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론의 목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이해하는 것에 둡니다. 우리는 서로의 최고의 정치 교사예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메리가 말합니다. 2025년 현재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사랑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모두의 예측을 비웃듯 그들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40주년 결혼기념일 파티에서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메리는 남편의 말에 살짝 눈을 흘기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제가 이길 거예요. 아내의 말대로 지지하던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그들의 인간관계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깊은 갈등과 분열의 안타까운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극심한 이념 대립,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오랜 친구와 멀어지거나 가족 모임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5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차이는 한 사람의 정체성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20년 동안 함께 해온 친구와의 우정이,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과의 사랑이 하나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차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음식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내왔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려 하거나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너의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라는 표현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아울러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견해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공통된 바람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의 차이를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좌우 이념의 극복을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이른 아침, 안나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차이를 넘어서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진보적인 정당 지지자였고 이번에 만날 사람은 보수 성향의 중소기업 사장 마르크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편견 없이 대화를 나누는 네덜란드의 혁신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가 도착했을 때 그의 보수적인 정장과 안나의 캐주얼한 스타일은 얼핏 보면 그들의 정치적 차이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는 그런 외적인 차이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개인의 경험, 가족 배경, 삶의 가치, 종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는 자신의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일구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안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겪은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의 신념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의 자립과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관점, 안나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서로 다르면서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더 나은 사회를 원하고 있군요. 라고 마르크가 말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놀라운 점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에 공감하며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안나와 마르크는 자신들의 차이가 그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 인간적 유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도시, 같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 작은 대화는 네덜란드 사회에 퍼지는 작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우리는 각자 자신을 둘러싸고 태어나고 자라온 개인 환경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정보 습득과 판단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종종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내용만을 계속해서 추천하며 이는 결국 편향된 시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라도 왜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처가 명확한지, 사실과 의견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습득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뉴스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자칫 소중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불안하다면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과 주변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산적인 대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화하느냐입니다. 생산적인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잘못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화의 첫 단계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하거나 비판하려 들면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틀렸어 라고 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을 통해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중요성을 좌우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웃이나 동료가 갑자기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서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 자원봉사,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정치적 견해를 떠나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보여준 연대의식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희망의 다리를 놓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이념을 초월한 관계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인간관계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균형 잡힌 정보 습득과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편향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한 생산적인 대화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이해와 존중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를 노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곳을 이어주는 다리는 처음에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완성되면 우리는 서로를 쉽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기, 친구의 다른 의견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봉사활동 등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희망의 다리를 놓아가 봅시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